이제 주역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다시. 쓸 시간을 놓고 그냥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교 성인지도 사원하니 이 언자는 상기사하고 이 동자는 상기변하고 이 제기자는 상기상하고 이 복서자는 상기점하나니. 예.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이 주역에 성인의 말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성인이 네 가지 말씀을 묻어놨는데 이 주역 배우면 어디다가 써먹는데, 주역 배워서 써먹을 때가 네 군데나 되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점치는 거는 또 그 중에 한 가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연자는 말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글을 열심히 배우고, 아까 했던 얘기, 주역 공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똑똑한데 이 소리 한단 말이야. 뭐야, 문자를 쓰니까. 말을 잘하고자 하는 자는, 언변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그 글을 열심히 읽고 숭상하고, 이 동자는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저건 지나갔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에 나가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상기변하고, 그 상황의 변화를 잘 살피고,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발을 빼야 될 때인지 판단하고, 그 말이죠. 이 변은 최순실이가 들어와야 될지 나가야 될 때인지 다른 데로 판단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걸 잘하면 그런 판단력이 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기자는, 요거는 그릇기인데, 그릇이라기보다는 기계기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기구를 발명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자는, 근데 있는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는 기계 만드는 겁니다. 없는 거, 없던 거. 상기상하고, 그 상을 취하고, 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입니다. 요 상은 눈에 보이는 상입니다. 같은 상인데, 요 상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양, 보이는 모양입니다. 얘는 상상,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상상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 제기자는 상기상하고, 뭐예요?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발명을 해낼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컴퓨터가 주역 이진법 수학에서 처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이진법 수학이잖아요. 결국 음양 이진법 수학이죠.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 복서자는 상기점 하나니, 이것으로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자는, 복서 점치는 게 왜요?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점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자는 그 점을 숭상하나니, 이 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이 궁금한 사람이 옛날에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기상청, 무슨 경제연구소, 얘들 뭐 합니까? 내일 비 올지 눈 올지 지금 잘 못 맞추잖아요. 컴퓨터가 뭐 수천 원짜리 가지고도. 경제연구소, 내년 경기가 몇 퍼센트 어떻게 되겠습니다, 몇 퍼센트 떨어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해요? 내년에 지들이 어떻게 알아? 시초도 안 빼보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과거를 보고서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유추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겁니다. 요놈 걸프면 먹는 거 보니 너 내가 책종 따겠다. 요 소리 하고 기상청 예. 지금 남진하에서 지금 뭐 태풍 해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기 내일쯤 올 겁니다. 그리고 작년 데이터도 보니까 이때쯤 여기 왔습니다. 그러다 못 맞추면 맨날 욕먹잖아요. 맞추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고. 똑같죠.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적절히 써서 예측을 잘했으면 있어야지 이렇고 그 중에서 뭐 변수 하나를 간과해 놓고 빠져버리면 헛다리 짚어버리죠. 그거나 이 점치는 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시초를 흔들어서 뭐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저 시초는 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결국은 이 논리를 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지 저 시초 빼는 그 방법은 뭐 책에 있으니까 하긴 했고 배우긴 했지만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주역 전쟁이 하는 짓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겁니다. 요즘에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 이거 저기 누구죠? 오바마가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서 대통령 됐다고 해서 뜨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냐 하면 의미 없는 많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 중에서 유의미한 어떤 걸 건져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카드 결제한 데이터 긁어 모아서 어느 동네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디 가면은 경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죠. 카드 데이터만 가지고. 예를 들면 고속도로 저기 들락날락한 데이터 그것만 가지고도 경기 분석도 가능할 거예요. 왜? 사람 많이 돌아다녔으면은 장사가 잘 될 테고 안 돌아다니면 장사가 안 될 거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요새 빅데이터 분석에 신문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주역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지. 저 귀신이 와서 알려준 것들 공부를 왜 해요? 앉아서 이걸 하면 안 됐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를 한 사람들이 그쪽에다 그런 뭐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게 관심이 없고 이걸 하는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그 매치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아들놈을 이거를 불러다가 한 1년을 여기 끌고 다녔는데 글쎄 기계공학과 갔거든요. 나중에 혹시 뭔가 좀 써먹을 때가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역의 성인의도가 4가지가 있으니 이 지역에 공자님께서 하여오신 말씀이 4가지가 있으니 이 지역을 배우고서 말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그 기록된 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숭상하고 역으로서 행동을 하려는 자는 이 공부를 하고서 일을 당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때에는 그 상황 파악을 이 지역의 논리를 가지고 하고 역으로서 이 지역을 배우고 나서 과학 발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거기에서 보인 요 형상은 요 형상이 아닙니다.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요 상상력 얘기 많이 하죠. 요 상상력을 숭상하고 주역의 상상력을 숭상하고 역으로서 점이라고 말하면 거기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서 제시하는 그 논리를 잘 생각해봐라 이 말이 틀리냐 맞냐 그겁니다. 앞에서 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수학을 많이 공부해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에 대하여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수는
수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야, 뭐 좋은 수가 있냐? 할 적에 고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수가 났어. 그런 거 있죠, 그죠? 뭐야? 방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방법이 생겼다.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좋은 수가 생겼어. 라고 하잖아요. 고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고수라고 해도. 선천수는 하도에 기반하며 하도도 그림을 봐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1부터 10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9, 27, 385, 499, 50도 해서요. 후천수는 낙서를 기반으로 하여 1부터 9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은 체가 되고 후천은 용이 됩니다. 체용은 전 저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체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용은 그걸 가지고서 뭐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천은 천지가 되고 후천은 시간이 된다, 역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선천은 천지 정의하고 하늘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고 그런데 후천 도수는 돌아가죠. 이건 역사가 흐르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선천수와 후천수를 비교해보면 10이라는 수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천수에는 10이 있지만 후천수에 10이 없다는 거죠. 후천수는 구궁수 그죠? 1, 2, 3, 4, 5, 6, 9까지밖에 없잖아요. 낙서수는요 10은 예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수였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없었다. 0을 발명한 게 사람이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0의 발견은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천수에는 분명 10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사용을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은 사용하지 않던 허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0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죠. 하나가 못하면 10이 100이 되고 하나가 못하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공효를 말하고 있다. 여기 지금 정말 멋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터득해도 사람 가운데서는 꽤나 멋진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역을 그럭저럭 그 많은 논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손에다 끼워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 언변에 능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자 하거나 남 앞에서 열심히 뭔가 설명을 하거나 연설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 글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주역의 글은 대단한 명문장이며 어느 글귀가 하나 귀감되지 않는 글이 없습니다. 이거 제 얘기인데요. 몇 년 전에 나 모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저기 씨, 주역 때문에 나 이거 좀 해줘.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로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써줬죠. 주역 얘기를 한자로 한 줄 쓰고서 이게 무슨 소리라고 해석을 받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자 있는 부분은 쏙 빼고 해석만 끌어다가 자기가 글을 다시 썼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만났어요. 아니 그거를 신문 기자가 알고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던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대하는 게 달라졌어. 대하는 게 송종기 씨예요. 송종기 씨 저거 하고 나서 이사회 회장 취임사를 써드렸거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내가 써준 게 뭔지 몰랐어. 한문은 어려우니까 빼고 한 줄만 끌어다가 자기 그 문장 중에 넣었는데 신문 기자가 그걸 알아보고서 하여간 그 기사에 났어요. 그 기사가 꼭지가 났어. 저기 지방신문에. 그러고 나더니 제가 뭘 한테더니 하는 모양이구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읽어서 필요한 문장을 필요한 적절한 자리에다가 딱 끌었으면 이렇게 되죠. 됩니다.
막 했던 말이고. 이를 만나면, 상황을 만나면, 그죠? 이 동작은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뭐 똑같죠 뭐. 누구한테 때려주러 가는 것도 행동이고, 내가 뭐 놀이나 밭대기를 하는 것도 행동이고, 누구하고 놀러 가는 것도 행동이고, 다 액션이고 다 행동입니다. 이를 만나면 또 아주 고난에 처한 경우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역은 변화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변화를 읽는 항문. 그러니까 이를 대처할 때 그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이 논리를 대입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이 주역의 논리를 거기다 대입을 하면 무조건 이거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없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강의할 적에 무조건 맞아 할 적에 속으로 그랬거든요. 에이 솔직히 뭐 맞기 무조건 맞아요. 앉아 배우니까 들이대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다시 써서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1000% 무조건 1000%가 아니라 무조건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그 논리를 잘못 생각하면 틀리죠. 논리를 잘못 생각하면. 예. 그 일에 관한 변화를 관찰하고, 예. 변화는 자신의 능력과 주변과의 관계를 가늠해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아주 주요한 기능이죠. 결국 점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상황 파악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가면 좋게 되는 게 점이죠. 그거죠. 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뭔가 사물을 발명하고자 하거나 사물을 제조하려면 여기서는 그냥 공장에 찍어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 이런 거라든지 내비게이션 만드는 사람, 뭐 라디오를 처음 발명한 경우, 등을 처음 만든 사람,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역의 상을 참고하고 유추해 보면 된다. 여기서 상은 눈에 보이는 요게 아니고 상상력을 동원해라 그 소리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라. 앞집 사람 한 걸 똑같이 따라하면 1000년이 가도 2등입니다.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면 그 물건의 쓰임이 없으면 뭐 그렇지만 혹시 쓰임이 생기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거에 합당을 하는. 왜? 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이집업 수학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음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수학의 기본 원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고전시대 옛날 계산을 유추하여 인류에게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낸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학을 배운 자가 주역을 하고 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선사하고 떠난 스티브 잡스도 동양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기계에 관한 지식과 이 상상력이 무진장 풍부했던 사람이죠. 무진장.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전혀 뜬금없는 두 가지를 한 몸에 가지고 있다. 요새 그만뒀지만 안철수 씨가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장이잖아요. 그 사람 왜요? 의사이기도 하면서 공학도이기도 하니까. 의사는 자기 우물한 개구리가 자기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안다고.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최소한 두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을 다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정신은 보니까 별로 같은데 어쨌든 이제 새 세상을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의사, 공학도, 이제 정치가, 네. 멋진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주역을 궁금해하면서도 꺼리는 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점은 귀신도 미신도 아닙니다. 주역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주역을 배우면 귀신을 본다는데 혹시 귀신 봤어? 예, 제가 아직 덜 배워서 귀신 아직 못 만났습니다.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역을 배우면 귀신을 본다는데 봤냐고.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주역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 얘기 같아요. 주역 배우면 귀신 본다는 얘기.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거래처 사장님이었었는데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뭐 마음은 있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가. 저기 실림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여기 오려면은 이게 무진장 궁금해하고 괜찮구나 안 하죠. 저는 여기 한교 밑에 살면서도 여기 한교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금 차라리 멀리 가서 여기 오잖아요. 멀리 가서. 점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다. 그걸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큰 문제.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특별할 때면 늘 욕을 먹지만 그 역할을 놓치지 않고 있는 기상청도 그 주된 역할이 결국 미래 예측입니다.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각종 경제연구소들도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있는 점집만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뜨고 있는 빅데이터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겁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반발짝만 빨리 예측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 열받게 하는 게 뭐예요? 남들 모르던 거 이틀 먼저 왔다고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일 모레는 다 알 거지만 미리 알았다는 건 대단한 거지, 미리. 주식시장 돌아가는 걸 이틀만 먼저 알면 바로 부자 될걸요? 일 안 해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내가 되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상예보는 다양한 과거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우리 주역은 지금 주역에 써 있는 글을 읽고서 우리가 그런 모델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는 중이죠. 모델을. 현재 다양한 지점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은 이렇고 저 상황은 저런지를 판단 내려서 그 말입니다. 내일 혹은 며칠 앞을 예측합니다. 물론 아직 인간이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내다보기에는 그렇죠. 기상청 욕 자주 먹잖아요. 돈만 먹는 하마지 진짜 때가 되면 하나도 못 맞춘다고 맨날 욕 먹잖아요. 그러고 나면 좋긴 해요. 돈 팍 들여서 또 컴퓨터 쭉 사다 놓고 또 안 맞으면 요번에 교육이 안 됐다고 또 갖고 앉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제의 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선행지수를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합니다. 당연하죠. 경제연구소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이거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예측 왜 해요? 어느 분야에 가면 돈 벌 분야가 있을지 그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어디에 가서 가면 돈이 있을까 지금 그거 뒤다보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경제연구소들은. 그래야지 거기 가서 그물 치고 앉아서 기다리지. 빅데이터라는 것도 빅데이터는 결국 아주 많은 큰 데이터라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거든요. 불특정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해서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이다. 바위돌 태산 하나 깎아서 그만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태산을 깎아서 치고 골라내고 그 바위똥이 산을 이뤘는데 금은 한 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 주역의 점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요만큼도 차이가 없다. 차이 없이 똑같다.
주역을 배워서 눈을 감고 앉았으면 귀신이 와서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니다. 그겁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주역의 수론, 대연지수를 잘 판단해낼 수 있다면 주역 예측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겠다.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잡아 돌려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점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다. 계속 했던 얘기 있죠. 밥 먹는데 급하게 먹는 아이를 보면은 저놈 저거 내일 저거 차야 된다, 내일 아침에 저 일어나면 저 배탈 날 텐데 하는 우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죠. 그 걱정이 그게 바로 예측입니다. 그 걱정하는 게. 내가 오늘 제가 저런 거 있어요. 군대 가서 술을 잔뜩 먹고서 저 고초나가 자다가 선임 와서 와서 총을 들고 가버렸어. 잠깐 뭐 술이 안 만취해서도 그때는 정신 바짝 나요. 이제 죽었다 이제 뭐 영창 났어. 호출서 총 들어버렸어. 영창 가야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른다는 기다렸는데 하루 종일 안 불러. 막 똥채 타 하루 종일요. 왜? 내가 잘못한 거 명백하고 보나마나 날벼락 떨어진 거 뻔한 거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녁 때 해 떨어지고 저녁 먹고 나면 그제서 부르더라. 그제서. 그래서 가가지고요. 5파운드 꽃게자로다가 10대를 아주 있는 힘껏 맞았는데 아주 시원해. 안 아파 하나도. 하나도 안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미리 잘못한 거 내가 알아 스스로. 그럼 당연히 결과가 있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결국 그게 예측이에요. 그게. 내가 떳떳하면 그거 기다릴 이유가 없지. 네, 아이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름이 건강하거나 병약한 걸 안다면 그 예측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아, 이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잘 뛰더라 하는 건 그렇지 않지만 뭐 조금만 저기 무풍지한 펄럭해도 감기 걸린 아이 같으면 근심이 더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변수지, 변수. 그게. 그 변수를 얼마만큼 정교하게 대입을 할 수 있느냐. 결국 그거는 주역으로 치면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혈령, 비혈령.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던 공부를 왜 해요? 당연히 맞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적당히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에이, 그거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 아직 근처에도 못 갔다는 겁니다. 근처에도. 제 생각에. 특히 저기서 서베라 있는 큰 책 중에서요.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더러더러 있는데 물론 대다수는 말을 잘 해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제가 제 눈에는 보기에 주역 근처에도 안 와본 사람이야. 그 사람. 근처에 온 사람은 제 생각에 아무 소리나 떠들어도 그 말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 안 와본 사람은 글자를 꼭꼭 눌러 읽어도 틀린 거야. 그건 꼭꼭 눌러 읽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제 단어들을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언자, 말로써 하고자 하는 자죠. 말로써 하고자 하는 자네, 말로써 하고자 하는 자는 말을 잘하고자 하는 자는 주역의 괴사 및 후사 그리고 시빅을 알면 된다. 그 글을 순상해라. 그 안에는 주옥 같은 많은 오사성어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 아무 문장이나 하나 끌어다 써도 다 말된다. 다 말된다. 우리 양정이잖아요. 양정. 양정이라는 말이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동자는 글자 그대로 이를 당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자는 주역의 음양의 변화 법칙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된다. 내가 저놈 한 대 차서
저놈이 맞고서 이래고 갈 것 같으면 차도 되지만 저놈이 바로 완빠지 날아올 것 같으면 눈치 보고서 지금 피해야지. 거기서 저기 내가 뭐 어쩐다고 가서 대도학원에 가서 한 대 치고서 이만한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무조건 손해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요새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물고 뜯더라고요. 아 너무 얍삽해. 조선일보. 예, 너무 얍삽해. 다른 놈은 다 물고 뜯어도 지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그다음 이재기잖아요. 여기서 그런 글자인데 요거를 기계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만들려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발명가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문물과 제도를 만들 때는 주역의 상을 또 대상 도상 등을 알면 된다. 여기서 대상 도상 등은 그 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요상은 제 생각엔 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이 규칙에 맞는 상상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복서자는 복서를 그냥 점수를 이렇게 하면 선해져요. 그죠?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주역의 이치에 따르는 법칙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숭상해라. 그 예측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